네, 융합적 사고와 글쓰기. 자, 오늘은 융합적 글쓰기, 달리 말해 융합적 사고에 근거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융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융합적 사고라는 건 또 뭘까요? 그리고 그러한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또는 근거한 글쓰기라는 것은 어떠한 글쓰기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융합이라는 낱말의 뜻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옮겨놓고 한자로 봤을 때는 좀 낯설고 뭔가 어긋난 듯한 그런 이름입니다. 융이라는 것은 녹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마솥을 떠올려 보시면 거기에 이제 삼계탕을 끓인다. 그러면은 닭도 넣고 저 같은 경우는 요 횡계를 넣고 뭐 대추, 밤 이런 것도 좀 넣고 또 찹쌀도 좀 넣고 또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가득 붓고 펄펄 끓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끓여내는 것, 또 용광로 이런 것들이 바로 융입니다. 녹여내기 이것이 융이군요. 그러면 융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흐물흐물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는, 그렇게 뭔가 뒤섞여가지고 곤죽이 된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좀 뭔가 실제 융합이라는 현상하고는 좀 안 맞는 낱말이고, 합이라는 것은 입을 벌렸다가 다무는 것이 합이군요. 서랍을 열었다 닫는 거, 이것이 합이군요.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은 그 짜게 이렇게 여러 개로 짜여서 어떤 짜임새를 갖춘 것들이 이렇게 열렸다가 퍼져 있다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합이군요. 그러니까 합이라는 말 속에는, 통합 이런 것 속에는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던 것이 본래 모양으로 되돌아온다,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뜻이 있군요.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설명드릴 실제 융합 현상하고는 좀 어긋난 낱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잉글리시로는 컨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반대말부터 이해해 보면 쉽습니다. 다이버전스, 생물학 용어군요. 우리가 돌연변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쭉 하나의 계통적으로 종이 이렇게 유전되어 오다가 갑자기 투죠. 두 개의 갈래가 생겨가지고 둘로 갈라져 나가는 것. 다이버전스. 그럼 요건 가다 이런 뜻이니까 둘로 나눠지다, 두 갈래로 나뉘다 이런 뜻이군요. 그럼 둘로 갈라져 나가는 것, 이것이 다이버전스라고 한다면, 컨버전스는 터게더네요. 갈라져 있던 것이 한데 모아지는 것, 그러니까 모아들이는 거군요. 갈라져 나가는 것의 반대말, 모아져 들이는 것, 이것이 컨버전스의 원래 의미군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데 모아서 한 줄기로 마르는 것. 그래서 그거를 흔히 가끔은 이제 컨실리언스라는 말로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통섭이라고 하는데요. 컨이라는 함께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온다. 원래 뜻은 함께 뛰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뛴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함께 뛰어서 박자를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컨실리언스이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학에서의 참인 내용이 있다면 생물학에서도 참여해야 되고, 또 생물학에 참인 것은 화학이라든지 심지어는 인문학이나 예술에서까지도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여라면 그것은 어떤 영역에 상관없이, 또 사람의 이런 구분에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참여되어야 한다, 관통해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이건 좀 지나친
어떤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란 말도 잘 안 맞고 또 이걸 통섭이라고 통합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번역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데요. 뭐 이 부분은 제가 또 논문을 좀 쓰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냥 아우르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우른다라는 것은 이제 어울리다란 말과 연결해서 쓰이면 되겠습니다. 우리란 말도 있고요. 하나의 울타리, 굴, 골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인데요. 서로 이렇게 갈래갈래 나눠져 있던 것들이 한 자리로 모여들여 가지고 뭐 형태화되는 거, 울타리 안으로 모여드는 거,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갖게 되는 거, 뭐 공중 분해되거나 녹여가지고 완전히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들이 그 고유함, 다름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한데 모여들어서 마치 하나의 마을을 이루듯이 조화롭게 꽃밭처럼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 이것이 아우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컨버전스에 아주 적합한 번역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우르기의 대상은 개념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실험 장비라든지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자들도 있을 수 있고 공간, 시간 또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서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한데 이렇게 모아들여서 질서 있게 이제 만들어내면 그것을 아우르기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융합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게 됐는지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 현실이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과거에 이런 사이언스라고 말하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현실입니다. 사이언스라는 이 말은 원래 알미란 뜻입니다. 과학이란 뜻이 아닙니다. 과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진 학이라는 것은 배움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화학과 물리와 그다음에 뭐 국어, 영어 이런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과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따로따로 배우는 거 이런 의미로 우리가 과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전혀 잘못 만들어진 말입니다. 사이언스는 그런 나누어져서 배운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알아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사이언스는 속속들이 안다, 증명된 암이란 뜻입니다. 푸코의 용어로는 에피스테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춘 암, 증명할 수 있는 암, 방법론적인 근거를 갖고 증명이 가능한 그런 암 또는 증명된 암, 수학이 대표적이겠죠. 증명돼서 답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알무로 짜이는 알매 짜임새 이것이 사이언스입니다. 학문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군요. 낱말적으로 보자면은 사이언스는 학문이거나 배움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알매 짜임새 알물 짜 나가는 행위 그렇게 해서 짜인 알매 체계 알매 짜임새 이것이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알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알은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물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물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 올바름이 바로 증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증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실험, 관찰, 또는 분석, 또는 추론 이런 것들이 바로 증명의 방법들인 것입니다. 사회과학적 방법, 인문학적인 방법 또는 다양한 이런 통계학적인 방법, 학문이 이렇게 수많은 방법을 발달시켜 온 이유는 바로 이 알미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의 핵심이 자기가 주어진 물음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졌을 때 그 대답이 올바르다라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가 엄격해질수록 우린 점점점 물음을 잘게 나눠야 되고 또 그 증명의 방법도 더 세분하게 세밀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
증명된 암들은 점점 가늘고 또 촘촘하고 또 아주 긴밀하게 엮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란 말이 아주 그릇된 건 아니지만 사이언스의 본질을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아주 엄밀한 체계로 증명되어 있는 알매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런 알매 짜임새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영역 속에 우리의 현실이 하나의 영역 속으로 고착되는 게 아니고 서로의 영역이 서로 이렇게 한데 맞물려서 더 확장되거나 또는 세분화되거나 또 깊이 파고 들어가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 현실 자체가 아주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 변화하는 현실을 이 구조를 넘어서 그 영역을 우리가 넘나들면서 나름대로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설명의 틀로서의 이론들도 근본적으로는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 넘나드는 구조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넘나드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아우르기라는 하나의 과정이 절실히 필요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인간의 이제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 뇌라는 것, 또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을 이제 투사한 네트워킹, 인터넷 네트워킹, 그물짓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또는 하나의 세계와 다른 세계가 이 그물처럼 촘촘한 그물로 엮이면서 정보 지식화라는 이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들로 계속 쌓여나가는 그리고 폭발적으로 빅데이터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오늘날의 현실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용하려면 사람 자신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사람 자신이 끊임없이 이런 새로운 지식 정보들과 한데 아울러져야 됩니다. 사람의 삶의 체계, 그리고 사람의 문화, 시스템 이것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계가 맞물려서 함께 아울러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드워크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위해란 뜻입니다. 호크는 여기 이것을 뜻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TF팀을 만든다고 그러죠. 태스크포스 팀. 하나의 어떤 주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팀은 해체가 되죠. 이때 바로 우리가 아우르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 뒤에 그걸 해결하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백서라는 걸 만들죠. 이렇게 총선 끝나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짜서 이렇게 승리했다, 실패했다 이걸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도 아우르기입니다. 해가지고 일단 출발은 그 기술 영역에서 주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만들기라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아우르기라는 것이 본격 도입이 됐습니다. 인공위성을 만들거나 또는 우리가 핵융합 기술을 만든다든지 슈퍼전지 이런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한데 아울러 가지고 이론적인 아우르기, 개념의 아우르기, 또 다양한 문제의 아우르기, 또 기술의 아우르기 이 수많은 것들을 사람, 시간, 공간, 시스템 모든 걸 제도를 아울러 가지고 프로젝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우르기 자체는 계속 변화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은 게 이제 김상배의 스티키봇이라는 겁니다. 로보틱스라는 거하고 도마뱀의 이러한 생물학적인 특성,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죠. 동물의 어떤 특정한 기능을 이제 모방을 해서 그것을 다른 쪽에 접목을 하는 거죠. 그 생물학과 그다음에 로보틱이라는 로봇공학이 한데 아울러져서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아울러서 기술과 또 개념과 이런 것들을 한데 아울러서
프로젝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던져 나가는 거죠. 펼쳐 나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원했던 하나의 최종 결과물을 이뤄내게 됩니다. 오늘날은 모두가 다 이런 융합 연구, 아우르기 연구로서 모든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제가 구분해 놨지만은 이건 편의상 이루어 놓은 것이고요. 첫 번째는 교과를 겹치는 겁니다. 생물학과 이런 로봇 공학이 교과가 겹친다, 아울러진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둘을 넘나들면서 그 둘의 이런 그 점이지대 교차하는 접합 지점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개념도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이론의 틀도 설명의 틀도 짜내야 되는 거죠. 넘나들면서 하나의 점이지대 서로 간에 만나는 지점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이념의 틀, 기술의 어떤 이런 발전을 이뤄내는 것. 나머지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새로운 이제 분야로 학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차원에서 한데 아우르기를 통해서 학문이 발전해 간다. 그럼 융합은 왜 하는 걸까요? 융합의 목적은 점점 더 넓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제는 그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그 문제 자체가 아주 복잡하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도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한데 아울러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주회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은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할 테고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기 위해서는 수많은 학문 분야가 협력해서 한데 아우르기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특수 분야들이 자꾸 개척이 되고 개발되고 그래서 하나의 학문 분야로 확정이 됩니다.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 때 우리는 기존에 있던 학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개념들과 이론들과 방법 이런 수단들을 가지고 와서 전문가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이론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 분야를 새로 개척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착시킬 때 이때도 아우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 아우르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아우르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새로운 분야들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지식이나 또 언어, 수학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죠? 또는 코딩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제 말과 글로는 그 학문을 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새로운 말과 글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말과 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말과 글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말과 글 자체의 기호 체계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의미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이제 아우르기가 원활히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논의가 됐겠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하나의 학문적인 분야에서뿐만 아니고 현실에서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아우르기라는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 제가 이제 이 글은 강의록 자체를 한번 올려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차근차근 융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공부하듯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융합적 사고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융합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것저것을 한데 아우르는 것이다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저것 할 때 이것저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의 주제로 모아드릴 수 있는 이것저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 이제 오늘은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의 주제 안으로 이 소재 저 소재 이 사람 저 사람 이 시대 저 시대를 한데 아울러 들여서
그것들을 잘 가지런히 질서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융합적 사고에 기초한 글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융합적 사고에 기초한 글쓰기, 이것을 말을 계속 반복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아우름 글쓰기라고 줄이겠습니다. 또는 조금 더 줄이면 아우름 글쓰기는 제가 이렇게도 이제 쓰는데요. 알짬 글쓰기. 알짬이란 말은 여러분이 또 잘 모르실 텐데, 알짜배기란 말은 좀 알고 계시죠? 알짜배기. 쭉정이가 있고, 알갱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갱이가 되는 것들, 이것들만을 모아놓은 것, 이것이 알짬입니다. 알짜배기의 핵심이 되는 것, 그러니까 껍데기 이런 거 다 벗겨내고 그 속 알맹이만 남겨놓은 것, 이것이 바로 알짬입니다. 그러니까 알짬이라는 것은 알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알이라는 것이 알기다, 이렇게 쏙 빼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달걀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쏙 떨어져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알기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빼먹다, 쏙 빼먹다. 그러니까 알짬이라는 거는 이런 군더더기나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그 알짜배기라고 하는 그 알갱이만을 이제 뽑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알짬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짬이라는 것은 속 알맹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가운데 그 그것을 만두 속 아무튼 이런 속을 알짬이라고도 한다. 또 이제 우리말에 좀 박식한 분은 알천이라고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알천 할 때 이 천은 돈이란 뜻입니다. 천냥 할 때 이제 천, 그 재산이란 뜻인데요. 아주 중요한 알짜배기 재산을 알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글이 쭉 있을 때 이 글 가운데서 그 글의 핵심이 되는 것만 쏙 알겨내가지고 뽑아낸 것, 이것이 알짬이 되겠군요. 알짬이란 말은 우리가 쓸 때 아주 요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알이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낱말입니다. 알이라는 것은 뭐 제가 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알통이 좀 안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알통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알이라는 것은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아우름 알짬 여기 시간을 많이 이제 써먹냐면 글이라는 것을 제가 생생모습으로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생모습은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인데 반해서 이 알짬이라는 것은 이미지나 글이나 말이나 우리의 상상력이나 냄새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하나로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로 우리가 말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통의 구조를 갖고 있다. 알통이라는 것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이렇게 얼기설기 얽어져 가지고 한데 뭉쳐진 것, 이것이 알입니다. 얼굴은 눈, 코, 입, 귀가 한데 이렇게 얽어진 거죠. 그러니까 알이라는 것은 그것이 좀 작은 규모로 이제 된 것이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한데 나름대로 얽혀서 하나의 몸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얽혀진 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이라는 것은 몸이다. 근데 그 몸 안에 노른자, 흰자이처럼 서로 구분되는 것들이 함께 들어있다. 질서를 갖추고 있다. 그럼 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이 한데 얽혀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알이 되겠습니다. 되게 재미있군요. 그러니까 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로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이렇게 뒤얽혀 있어야 되는데 무질서하지 않고 조화롭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씨앗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씨앗은 결국은 그것이 자라나서 성체,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에 한 알짬을 가져온다면
그 알짬 하나만 가지고 글 전체를 펼쳐낼 수 있는 거죠.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짬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아들인 것이니까 그걸 거꾸로 되돌리면 풀어낼 수 있는 거군요. 그 알짬이라는 것을 하나 잡아내면은 이렇게 모아들여서 하나로 뭉치고 또 그것을 풀어내가지고 여러 갈래로 펼쳐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게 모아들여 놓은 하나, 그것이 알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짬이라는 말은 아유 오늘 제가 짬이 없어서 못 찾아뵙습니다 할 때 그 짬하고 연결됩니다. 짬이라는 것은 찢어진 거군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감을 짠다 할 때도 한 부분은 찢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어져 나가면서 틈이 벌어져 있어야지 짜는 거죠. 물론 너무 딱 맞으면 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그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니까 짬이라는 것은 이어지면서 그 틈이 있어서 이 둘을 하나로 다물려 놓은 상태, 이것이 짬입니다. 그러니까 짬이 없다라는 것은 쉴 틈이 없다, 벌어진 틈이 없다, 여가가 없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짬하면 이렇게 여가를 틈을 없애서 맞추는 거군요. 아, 짬. 그래가지고 옷장을 짜다 그러면은 딱 맞물려 가지고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알짬하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짜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럼 이제 알짬이라는 것은 아주 생각을 할수록 많은 어떤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짬을 이렇게 정의를 좀 해드렸고요. 이것을 뭐 그냥 상징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알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한데 모아들여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춰서 짜서 묶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엑기스적인 이런 성격, 알갱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뽑아내서 하나 속에 모아들인 것이고, 이것을 펼쳐내면은 또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쫙 풀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이면서 모두인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짬이라고 멋있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알짬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쓸 때는 알짬의 층층 다리로 제가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세 단계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 본디글을 읽었습니다. 네? 본디글을 읽었는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뭐 순서도 복잡하고 내용도 이해하기 힘들고 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본디글에서 그 본디글 전체 갈피마다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다양한 이야기의 줄기를 한데 묶어서 모아들여 가지고 하나의 알짬 그럴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겠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의 알짬 그럴을 찾아낼 수도 있고, 혹시 그걸 찾기 힘들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본디글 전체 내용을 한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그러한 알짬 그럴을 찾거나 만든다. 이거 첫 번째 단계고요. 다음에 요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 알짬 그럴을 가지고 이걸 초점으로 해가지고 본디글을 줄여라. 줄이기, 요약의 기술이 등장하는군요. 그러면 이 요약의 기술은 결국은 뒤에 오는 분석과 연결돼야 되니까 본디글 전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알짬 그럴을 초점으로 해서 갈래 나누기를 한 뒤에 분석에 요구됐던 갈래 나누기, 주제 나누기를 해서 내가 알짬 그럴에 초점을 맞춘 그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줄여드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이기인데 그것은 선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주제에 맞춰서, 갈래에 맞춰서 줄이는 것이다. 알짬 그럴에 초점을 맞춰서 줄여라.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두 번째 단계는 자, 알짬 그럴에 얽힌 여러 개의 갈래들, 줄기들이 있겠죠. 갈래가 있습니다. 이 갈래들을 나누어서 그 갈래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 따지고 밝혀라, 이 말입니다. 갈래 나누기를 했죠. 알짬 그럴을 가지고 갈래 나누기를 한 뒤에
그 갈래 나누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등을 따지고 그 뒤에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이유를 까닭을 근거를 밝혀라.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자 하나의 본디글에서 읽어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글을 아우를 수 있겠죠. 똑같이 다른 글도 그렇게 1번, 2번으로 읽어내서 결국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겹치는 부분, 알짬 글월에 겹치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글어를 가지고 와서 다른 본디글에 있는 글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여기 2번의 분석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아울러 드린다. 요것이 아우름 글쓰기의 층층다리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이제 선택한 본디글이 있습니다. 메인 텍스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본디글이 하나 있고 이 본디글을 그 안에서 이게 주제다. 이 갈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본디글의 주제를 잡아내서 그걸로 본디글을 좀 줄이기를 했습니다. 줄이기 한 다음에 그 안에 한 2개, 3개 정도의 갈래가 있으면 그 갈래마다를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따지고 밝혀 놓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글, 다른 본디글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글에 들어있는 이 알짬 글월과 관계가 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본디글의 이 분석에 쓰였던 특히 이제 밝힐 때 그 근거가 되는 바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글에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쓰이는 본디글에 쓰이는 밝힘의 분석의 근거들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말했던 건 기억하실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또는 논거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이유를 근거를 좀 찾아봐라. 뭐 자료 통계 자료라든지 또는 사실에 관한 거라든지 또는 다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근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분석의 근거들을 다른 작품들, 다른 책으로부터 가져와서 근거로 제시하라. 그럼 다른 글들을 가지고 와서 아울러 드려라.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아우름 글쓰기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개의 텍스트, 여러 개의 짜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꼭 그릴 필요는 없겠죠. 말일 수도 있고 증언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통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글쓰미 자신이 적절히 아울러 드릴 만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울러 드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편의 글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아우름 글쓰기이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